자,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받든지 아니면 3장 전체, 2장, 3장 전체에 대한 질문을 받든지 질문이 없으면 힘과 정전기적인 힘과 스트레스 텐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전화 분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화 분포는 여기 있지만 뭐 밖에서도 다른 놈들에 의해서 정전기가 이렇게 생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전기장이 생겨져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낱낱의 전하들의 힘을 미치겠죠. 그리고 그 힘은 그래서 그 힘을 갖다 다 더하면 이 전체 입자계가 받는 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작은 볼륨에 있는 전하는 얼마냐 하면은 로 곱하기 d3승 x가 되고요. 여기에 뭐냐면 이 작은 볼륨에 있는 전하예요. 이 전하가 전기장, 여기에 있는 전기장을 갖다가 E라고 그러면은 E라는 힘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토탈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이스하게 잘 쓰면 이제 적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i번째의 힘을 fi라고 그러면은 i번째는 f는 1, 2, 3, x, y, z를 말하는 거예요. rho x 2i의 d3승 x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만지면 그러면은 로는 어떻게 됩니까? 엡실론 제로분의 로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사실 2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엡실론 제로의 다이버전스이니까 이 다이버전스 2를 이렇게 쓰죠. J는 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곱하기 2i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쓰느냐 하면은 내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토탈로 이렇게 묶고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많이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것을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미분한 것을 빼주겠어요. 그러면은 EJ의 DJ EI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뭐 이제 이 적분 매주는 그냥 여기다 생략을 보통 제가 합니다. 가끔. 그래서 여기 삼성적분을 한다 그래서 3이라고 밑에다 쓰겠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것은 뭐냐면 i는 픽스되어 있는 거고 이것이 뭐냐면은 요 인덱스 J에 대한 썸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가우스 시오롬에 의하면 표면적분으로 우리가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일부 혹은 전부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어떤 서피스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피스를 생각을 해서 서피스의 어떤 노마를 이제 생각을 하면 이걸 갖다가 n 벡터라고 그러면요.
그러면은 이거는 요거는 E, J, E, I. I는 지금 픽스되어 있고 지금 어떤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다이버전스 오브 V가 뭐 같아요? 볼륨에서 적분한 것은 어떤 서피스에서의 적분을 하면은 N 닷 DA가 되고 무슨 어떤 여기서는 그냥 V 벡터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갖다가 J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J 컴포넌트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에 D, A, J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보세요. J 있고 여기 J가 있어요. 인덱스. 이건 그냥 I는 픽스되어 있는 거고. right? 그래서 I는 픽스되어 있는 거고 EJ, AJ 그래서 J에 대한 썸이 있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빼기 여러분은 curly 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EI를 J로 J 데리버티브 한 거는 바꿔서 EJ를 I 데리버티브 한 거하고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컬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right?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써가지고서 IJ로 DIEJ로 바꿔서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것은 엡실론 제로에 이건 뭐예요? EJ에 DI, EJ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EJ, EJ가 이렇게 EJ 밖에 하나 있고 안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I를 2분의 1에 하고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또 나왔네. 토탈 데리버티브가. 이번에는 이건 뭐야?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I 데리버티브고 이게 서피스적 여기는 아직 D3승X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은 J 데리버티브로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서피스 적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의 EJ, EJ니까 그냥 이거를 갖다가 2의 제곱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도 되겠죠, 그렇죠? J는 어차피 덤미 인덱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 하면은 서피스 적분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서피스 적분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어떤 인덱스 한계가 있어야 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면 델타 IJ를 넣고 내가 이걸 J로 바꿔요. 그러면은 J에 대한 썸메이션을 하고 나면 I만 남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J 있고 이 놈은 뭐예요? I가 픽스된 어떤 그 인덱스 J를 가진 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놈을 I가 픽스되고 J 인덱스를 가진 놈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리고 J, VJ 다이버전스라고 생각하자.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이 아까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갔냐? 그러니까 뭐 아까 내가 이걸 너무 빨리 썼는데 그냥 고치기 전에 DJ의 EJ, EI 인덱스 고치고 이것도 그냥 볼륨적 분으로 다 놔두겠어요. 그냥 아직까지 마이너스 하고 그냥 볼륨적 분으로 아직 놔두겠어요. 그러면은 J 데리버티브가 토탈로 뭐냐면 묶여져 나오고 이건 이렇게 묶여져 나옵니다.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엡실론 제로에 이제 분색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데리버티브를 i는 픽스된 그래서 이 양을 갖다가 요 안에 있는 양을 뭐라고 이제 부르냐 하면은 TIJ라고 부르겠어요. TIJ. 그러면은 이놈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혹은 TIJ라고 부르겠는데 I와 J는 어떻게 보면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TJI로 쓰건 TIJ라고 쓰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DJ의 TIJ가 돼요. 그리고 이 I를 갖다가 픽스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D 삼성 X. 그러면 이것은 엡실론 제로의 뭐냐면 TIJ라고 하는 것을 DAJ 이렇게 서피스적 분을 해도 좋겠어요. 볼륨적 분을 서피스적 분으로 해도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좀 보세요. 우리는 이제 어떤 양을 도입을 했어요. 이 어떤 양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뭘 한 거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 전하가 받는 어떤 토탈 엘렉트로마그네틱 여기서는 그냥 엘렉트로스태틱이에요. 엘렉트로스태틱 어떤 폴스를 셈을 하는 거죠. 셈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힘을 갖다 구하려고 그러면은 뭐를 하면 된다고요? 이놈을 포함하고 있는 뭐예요? 어떤 임의의 서피스를 생각을 해서 그 서피스 위에서의 표면적 분을 해라. 어떤 양을 표면적 분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전체 전하가 받는 힘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그 양이 뭐냐 하면은 바로 스트레스 텐서라고 부르는 인덱스 2개짜리 텐서예요. TIJ. 그래서 TIJ는 어떻게 재판이 되냐면 EI, EJ 빼기 2분의 1 델타 IJ의 2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전하 Q가 있고 여기 어떤 도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점전하 Q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뭐 아무렇게나 생긴 이 도체가 받는 힘을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전체에 있는 어떤 엘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엘렉트릭 필드를 가지고서 만든 이 스트레스 텐서를 임무의 어떤 이 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임무의 서피스 주위에서 뭐예요? 그 텐서를 갖다가 이 텐서를 서피스 적분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건 왜 하느냐 하면 첫째는 뭐냐면 이와 똑같은 일을 나중에 우리가 7장에 가가지고 할 거예요. 그때는 엘렉트로마그네틱 어떤 풀 타임 베리에이션이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뭐냐면 전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모멘텀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 요런 작업이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뭐 하여튼 연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해놓으면 좋고 힘이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 스트레스 에너지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뭐 괜찮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 단면 위에서 만약에 저 텐서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엘렉트릭 필드가 예를 들어서 x 방향으로만 있다고 그래봐요. E가 EX의 x 방향만이고 다른 방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제로가 x 방향으로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PIJ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거는 뭐예요? I나 J가 x 방향이 아니면 이건 다 제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T의 I의 TXX만 사실 어떻게 보면 논제로인 거죠. 그래서 XY 하면은 EY가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TXX 마이너스 2분의 는 EX의 제곱 빼기 이건 뭐냐? 2분의 1에 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2의 제곱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2제로의 제곱이에요. 이것은 제로의 제곱이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느냐면 2분의 1에 2제로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또 뭐야? 만약에 TYY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TYY를 계산을 하면은 이놈이 어떻게 되나요? TYY가 TYY는 EY는 제로예요. 그렇죠? 이 경우에 그렇지만 이놈이 논제로야. right? 그래서 TY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2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T 이런 식으로 되는데 TGG도 마이너스 2분의 1의 2제로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F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FX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TXX의 DA의 X 방향 더하기 TXY의 DA의 Y의 더하기 TXG의 DAG 이런 식으로 이제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어디 있냐면은 TXY는 이건 다 제로고 이것만 이제 FX를 계산하는데 요 놈만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의 방향이 여기서는 면의 방향이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네요. 예, 면의 방향이 A, D 이런 식으로 잡으면 어차피 이제 면의 방향이 X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놈을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FX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이놈을 하면 되는데 내가 왜 망설이냐?
무엇이 망설이게 하죠, 우리를? 오케이.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이거는 뭐냐면 사실 옳은 말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fx를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항상 우리는 어떤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closed and surface를 생각을 해야 해요, 그렇죠? closed and surface를 생각을 해야 돼서 여기 어떤 이 박스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어떤 차지가 받는 힘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놀라요? 근데 내가 지금 그래요. 내가 요 면에서만 하나 이제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면 뭐 다 6개의 면에서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TIJ를 갖다가 어떤 일반적인 서피스 S에 대해서 DAJ의 TIJ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DAJ의 EJ의 EI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DAI의 E 스퀘어드 뭐 이렇게 돼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만약에 차지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차지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힘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 차지에 대해 미치는 힘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right?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우리의 어떤 그 인투이션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왜 맞느냐를 갖다가 나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이쪽 면에서의 이제 그 방향은 서피스의 방향은 이쪽이고 이쪽 면에서의 서피스의 방향은 이쪽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fx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쪽 면에서의 적분도 구해야 되고 이쪽 면에서의 적분도 구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반대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차지가 없는 케이스에 있어서는 여기서의 일렉트릭 필드하고 여기서 이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다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러플 이야기를 해서, right? 만약 여기 차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지가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일렉트릭 필드가 변하겠죠, right?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차이가 생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차지가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가느다란 어떤 상자를 갖다가 얇은 상자를 갖다가 가지고서 계산했을 때 이쪽하고 이쪽에서의 차이를 가지고 올 만한 어떤 이유도 없다. 그래서 뭐냐면 두 개가 캔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하고 2에서 txx, dax 2에서 노말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놈과 이놈이 서로 캔슬을 해서 이 경우는 이제 제로가 되고 여기에 만약에 차지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놈과 이놈의 값이 달라가지고서 차지가 다르게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음.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보다 훨씬 더 어떻게 좀. 그러면은 뭐 힘을 하나도 안 받냐? 이것도 재미있는 경우가 없을까? 그러면 이번에는 전장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가? 여기는 전장이 없다. 요 밑에는 요 면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전장이 없다고 하자. 여기는 EX가 있고. 그러면은 힘을 갖다가 우리가 요 서피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뭐 그런 질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차지는 없어요. 어디에도 차지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글쎄. 차지는 없는데 왜 힘을 받? 차지가 없는데 왜 힘을 받냐? 근데 이제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차지가 없이 여기는 엘렉트릭 필드가 있고 여기는 엘렉트릭 필드가 없게 할 수 있냐? 사실 그게 이제 조금 잘못된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차지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은. 그래서 여기 엘렉트릭 필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엘렉트릭 필드가 이제 없는 시츄에이션 하여서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겠느냐, 뭐 이제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쪽 방향을 갖다가 이제 G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는 뭐냐면은 TX 그러니까 FG를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만 생각하면 DAZ의 TGG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TGG TG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TGG만 생각하면 되는데 TGG가 이 경우는 TGG가 뭐냐 하면은 이 경우는 TGG가 이것이 이제 논제로예요. TGG가 논제로인데 TGG가 어디서 논제로냐? 그럼 이 서피스에서 계산하면 분명히 논제로인데 이 로직에 따르면은 어떻게 되나? 클로즈된 서피스를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전체 위에서 여기서 사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전체 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면은 그러니까 somehow 해가지고서 이 전체 위에서는 여기서 이제 쭉 가늘어져 가지고서 저 위에서는 뭐냐면 모든 게 다 베니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서피스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게 되면은 결국은 effectively 여기서만 접근을 해도 되게끔 왜냐하면 서피스 접근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TGG가 논제로이고 저 위에서는 어차피 접근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놈 전체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게 논제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A의 면의 방향은 이 바깥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런데 이 값이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 이게 뭐냐 하면은 DAG의 면의 방향은 바깥인데 이놈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이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E0의 제곱이야. 왜냐하면은 여기에 의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G의 방향, 이 Y의 방향은 없고 이 X의 방향만 있는데 앞에 있는 텀은 그래서 GG 하면 제로가 되고 뒤에 있는 것만 EX에 의해서 논제로인데 우리는 지금 면을 어느 방향으로 이제 보고 있냐면 이쪽이 포지티브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여기 이제 노멀 방향이 있는데 이 노멀 방향이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n의 방향은 뭐냐면 이 위로 가는 방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전장이 있고, 그렇죠?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 아래에 전장이 만약에 없다고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뭐냐면 힘을 어디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Alright? 오케이. 끝.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이 밀컬은 어디서 왔냐 하면 사실은 여기 E가 있고 여기 E가 없다고 하는 이런 그 사실은 여기에 뭐예요? 이 표면 전하가 어떻게 somehow 절묘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표면 전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기 엘렉트릭 필드가 여기 있고 여기 없으면 그렇죠? 이 시스템이 힘을 이 위로 받는다. 오케이. 전기장로가 이루어지신 거잖아요. 근데 전하가 만약에 힘으로 되는데 right. 전하가 어디 있냐고 이제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피스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는 뭐예요? 저기는 뭐예요? N? N의 방향은 이 서피스의 방향이야. 이 서피스가 여기 있으면은 이걸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밖은 이쪽 방향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밖의 방향이 여기서 보면은 이걸 G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G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G 해서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하에 대한 항의 그게 없으니까 전하의 크기가 만약 바뀐다고 전기장만 위해서 힘이 전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 전하를 갖다가 미리 주고 나서 그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한 거냐 하면 여기 전하가 얼마나 어떻게 분포돼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알 도리가 없어요. 다만 뭐가 있냐 하면 주어진 조건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뭐라 그럴까요? 여기는 전장이 있고 오케이? 여기는 전장이 없다. 그 조건만 준 거야. 그리고 뭐냐 하면은 그러한 조건은 적당한 전하 분포를 줘가지고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한테 이 계산에 필요한 어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하의 분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 전하의 분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안팎에서의 어떤 전장만이 필요하다고. 여튼 전하가 이쁘게 잘 분포해가지고 저런 전기장 모습을 만들어서
만들었다면 그 힘을 이제 구한 거죠. 전기장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힘이 위로 작용하겠냐, 0이겠느냐, 아래로 작용하겠느냐, 이제 이런 걸 혹은 뭐 오른쪽으로 작용하겠느냐 이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여주려고 한 건 뭐냐면 사실은 전기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하가 여기에 있다고 그래봐요. 여기 있다고 그러면 전하는 어느 이쪽으로 힘을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마이너스 지방이랑 전기장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이 이 마이너스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하고 해가지고 이 위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전기장이 아니라 I'm sorry. 포스의 방향이. 그러니까 전기장도 그 위로 작용하는 게 있냐? 지금 전기장은 이 문제의 어떤 그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전기장은 여기에 뭐냐면 이 디스컨티뉴어스하게 X 방향으로만 있다고 가정을 해라. 그거예요, 지금. 근데 힘이 이쪽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받는다. 왜 재밌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상함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말 이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동켜죠, 지금 현재. 그렇죠? 갑자기 전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밑에서는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상상을 한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힘이 위로 작용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몰라요? 근데 재미있다고 하면 재미있을 수 충분히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에너지 모멘텀 텐스를 가지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 텐스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이런 시츄에이션을 과연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묻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전하와 여기 밖에서 어떤 준 전하와 이런 걸 토탈해서 하여튼 이놈과 이놈이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만 전장이 있고 여긴 전장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분명히 전하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놈과 이놈이 만든 토탈 전장이 X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 Alright? 뭐 질문을 좀 받기로 했는데 뭐 전혀 내가 시간을 좀 덜 준 것 같은데 뭐 혹시 숙제하다가 안 되는 거 있어요? 기존에 계속 저희가 했던 거는 전하 분포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전기장이나 포텐셜을 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거는 지금 반대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한 건데 그러면 저기에 따른 전하 분포도 구할 수 있을까요? 전하 분포요. 네. 여기에서는 어떤 전하 분포는 별 큰 관심사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 내의 전하 분포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전장일 필요는 없어요. 개 밖에 있는 우리가 안 보는 여기는 안 보기로 하자. 근데 그 안 본 전하들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안 본 전하와 여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렇죠? 이 평판에서의 뭐 전하와 이런 걸 그 모든 것의 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엘렉트릭 필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는 여기서 사실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전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 부분에 미치는 이 전장이라고 하는 게 이 밖에서 만든 전장이냐 혹은 뭐냐면은 요 주위에 있는 것들이 만드는 그 전장도 포함한 거냐? 답은 뭐예요? 다 포함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이 전하들이 만드는 전장, 그 다음에 이 밖에서 만든 전장, 그 모든 것이 합쳐서 여기에서의 전장을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내가 또 질문을 응? 그래서 힘과 스트레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시험에 안 내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3장에 들어와서 내가 유니크니스 시오럼을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어떤 전하 분포가 있고 여기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가지고 이 바운더리에 파이 제로라고 하는 전위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 안에서의 여기에서의 전위가 유니크하다 하는 걸 내가 증명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를 증명했냐면은 여기에 물론 바운더리가 있죠. 이 무한대에 있는 바운더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도체가 몇 개 있다. 도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토탈 뭐예요? 차지만 정해져 있어요. Q1, Q2 이렇게.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도체니까 여기에는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렇죠? 포텐셜이 뭔지는 내가 안 줬다고요. 그렇죠? 다만 포텐셜이 일정하다는 것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일정하다는 거 이외에 이게 유니크하게 Q1, Q2가 주어지면 이게 포텐셜이 과연 유니크하게 주어지는데 하여튼 나는 그건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여튼 쓰지 않고 Q1, Q2가 주어지면 토탈 차지가 주어지면 여기에 있는 파이가 유니크하게 주어진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파이 인피니트는 그냥 제로라고 하겠어요. 그랬을 때 증명을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약간의 그 믹스드된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시험에 어떻게 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무한대에서 파이 인피니티가 0으로 주어졌어요. 무한대에서 0으로 주어지고 여기는 도체가 있고 여기는 Q1이라는 Q라는 전하가 토탈 전하만 주어지고 여기는 뭐냐면 부도체가 주어졌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부도체. 부도체 위에서 여기에 파이 1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바운더리 이거 파이 제로라고 그러죠. 파이 제로라고 하는 어떤 그 여기에서의 바운더리에서의 부도체의 바운더리에서의 전위가 주어졌다고 하자. 그럼 이거하고 지금 믹스된 상태예요. 여기는 토탈 차지 Q가 주어지고 여기는 파이 제로만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물론 이제 전하 분포가 적당히 있습니다. 로 오브 X. 여기도 다 이제 있는 거죠. 로 오브 X. 그랬을 때에 여기 있는 전하가 유니크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라. 오케이? 그런 문제를 내가 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문제는 다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어떤 phi 1과 phi 2라는 두 개의 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차를 갖다가 phi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거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진 전장의 적분이 어디에서의 적분이요? 여기 이 우리가 고려하는 이 영역에서의 이 도체 밖
부도체 밖 여기서 우리 고려하는 어떤 영역에서의 전장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0이라는 것을 보이면 그러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결국 여기서와 무한대에서의 바운더리와 그 다음에 여기서와 여기서의 세 바운더리에서의 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의 phi gradient phi 빼기 phi 라플라시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고 그렇죠? 이거는 제로고 이거는 하나, 둘, 세 서피스 위에서의 적분으로 주어질 수가 있고 각각의 그 서피스에서는 결국 다른 이유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디테일을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그냥 1과 2의 믹스된 바운더리 컨디션에 불과한 겁니다. 뭐 3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 소소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배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는 영상법이고 그리고 영상법을 저스티파이 하기 위해서 이런 해의 유니크니스를 배웠어요. 어떻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 찾으면 그게 유니크한 해이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면 그게 그냥 the only solution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영상법에서 뭐 했냐 하면은 이런 플라나한 어떤 도체를 생각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이런 도체구요. 도체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익스프레시트를 이제 풀어줬었고 여러분들 문제에 어떤 게 주어졌냐 하면은 이런 거 말고 이런 라인에 대해서 비슷하게 이제 영상법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체가 있는데 여기 나는 여기에 이제 점전화를 놨었는데 이 점전화 대신에 뭐예요? 라인을 놓고 푸는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 문제를 꼭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면 앞에 라인이 면 앞에 이렇게 수직으로 라인 이렇게 있는 거예요. 면에 평행하게 면에 평행하게 라인이 있을 때 그게 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러나 가장 일반성이 있는 어떤 뭐랄까 해법은 뭐냐면 역시 그 시리즈 해법입니다. 시리즈 해법. 시리즈 해법은 뭐냐면은 변수를 분리를 해가지고 베이시스 솔루션들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렇죠? 베이시스 솔루션들을 구해가지고 그 베이시스 솔루션을 슈퍼포즈 해가지고 리니 인피니티계의 어떤 그런 베이시스의 합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냐? 그런 이제 해법이고요. 그래서 스페리칼 코오디네이터 같으면은 그리고 스페리칼에 여기에 어떻게 돼요? 여기 저 엑시얼 시메트리까지 또 있으면 그러니까 코오디네이터가 스페리칼 코오디네이터 시스템이고
전화 분포가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답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느냐 하면은 phi는 summation 어떻게 돼요? an rn 더하기 bn of r의 n 플러스 1 하고 pn 코사인 시타에 이렇게 합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오케이?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뭐 직사각형의 문제 같은 것들은 다 뭘로 풀면 좋겠습니까? 직사각형의 문제는 뭘로 풀면 좋아요? 직교좌표계로 풀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쪽이 사인 코사인이면은 다른 한쪽은 뭐예요? 익스포넨셜이 댐핑하거나 뭐 그로잉하거나 이런. 그래서 왜냐하면은 항상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은 이쪽도 오실레이트하고 이쪽도 오실레이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이 오실레이트하면은 다른 쪽은 댐핑하거나 그로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사인 코사인이면 다른 쪽은 신체나 혹은 뭐예요?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이나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함수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고. 또 뭐가 있냐? 뭐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배운 게. 뭐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시리즈 해법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굳이 찾으려고 그러면은 재밌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뭐 이야기를 했지만 리시프로칼 이걸 역진 정리라고 그린의 역진 정리라고 그러는데 그린 리시프로칼 시어럼 이 뭐냐면 여기에 같은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두 개의 플레인이 있고 플레인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디퍼런트한 차지 컨피규레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번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라운드가 돼 있고 여기는 그라운드가 안 돼 있어서 여기는 포텐셜이 제로고 여기는 포텐셜이 V0로 이렇게 이거 이외에는 다른 차지가 없어요. 차지는 여기만 있고 없고요. 다른 하나는 뭐 똑같은 컨피규레이션 여기 차지가 점전화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라운드가 돼 있고 여기도 그라운드가 돼 있고 여기도 파이 제로는 제로고 여기도 파이가 0이에요. 이게 그라운드가 돼 있다는 것은 그런 경우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쪽 문제의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로 x 혹은 뭐 시그마 x, 서피스 차지 덴시티를 시그마 이걸 로 x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를 증명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차지 디스트리뷰션 로 x 이게 로 이쪽 문제를 1번 문제, 이쪽 문제를 2번 문제라고 그러면은 1번 문제와 2번 문제 지오메트리는 같아야죠. 영역은 같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영역만 생각하느냐 하면 요 영역만 생각하겠어요. 요 영역이요. 바운드리를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차지 디스트리뷰션과 두 번째 문제의 포텐셜 phi 2x d 삼성 x가 rho 2x phi 1x d 삼성 x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차지 디스트리뷰션은 서피스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벌크에서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뭘 포함하고 있느냐면 벌크 차지 디스트리뷰션 더하기 여기에서의 차지 디스트리뷰션 여기에서의 차지 그러니까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프루브를 해라. 혹은 내가 익스플리시트 써준다고 그러면 시그마 1x
뭐 파이 2 뭐 1, 뭐 x 더하기 뭐 이런 그 서피스 컨트리뷰션을 다 더하는 거죠. 오케이? 자, 1번 문제에 하여튼 모든 차지와 포텐셜의 1번 문제 차지와 2번 문제의 포텐셜을 곱해서 적분한 거는 이거는 서피스 이건 M에서 하고 이건 바운더리에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건 바꿔서 한 거하고 같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1번 문제의 엘렉트릭 필드를 E1, 2번 문제의 엘렉트릭 필드를 E2라고 하고 이거를 갖다가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세몰하면 이게 얻어져요. 오케이? 여러분 연습 문제 있습니다. 자, 이거를 사용하면 여기에 차지가 있고 여기에 도체가 이렇게 어서되어 있을 때에 여기에 분포하는 차지의 총합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쓰면은 그냥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과서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교과서에 굉장히 재밌고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충 학습이죠. 그래서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가지고 오시라 그런 말이고요. 수업이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질문 있으면 역시 받겠어요. 저는 다음에 한잔 찾을 수 있으면 가져올게요. 어떻게 해요? 다음에 찾을 수 있으면 가져올게요. 오케이. 또 다른 사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 문제. 시험 문제는 각각에서 한 섹션에서 하나씩 낼게요. 3장의 한 섹션에서 하나씩 내고 2장에서는 2장이 하면서 보자. 뭐 2장에서는 제가 낼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2장은 글쎄요. 3장을 하려고 그러면 2장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문제들은 재밌는 게 있네요. 2장의 문제들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특히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2장에 있는 숙제를 해야 됩니다. 2.52를 문제 52번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낸다면은 그러면은 2장 문제도 낸 셈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장에서 안 나온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3장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내가 이제 문제 수를 적게 내는 대신에 조금 그 심도가 있는 문제들을 숙제로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통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뭐 별 문제 없을 거예요.